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프린트물. 자, 프린트물 조금 설명하고 그리고 늦게 오신 분들 때문에 마지막 교시에 또 질문 나머지 받겠습니다. 자, 우선 2번이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를 보면은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죠.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밑줄 그어놓고 처리한 자, 제일인 자 이렇게 되죠. 아니한 자, 처리한 자, 제일인 자. 요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150일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 1순위에 해당이 되니까 꼭 잡아놓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기산점이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현금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2번과 5번으로 나오는데, 자, 일단 2번을 어떻게 바꿔놓냐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 바꿔놔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 바꿔놓고 일단 정답은 5번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렇게 한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다. 이렇게 요거 꼭 잡아야 돼요. 자, 요거 이제 관닥으로 해놓으면 되겠네. 관다구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간다고 어서 오라고 간다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간다고 엄청나게 재미난 거예요. 간다고 90 빨리 오라고 간다고 잡아주셔야 돼. 자, 이거 새로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 또 중요합니다. 신설된 조문이죠. 3번 신설 이렇게 써놓고 사업시행자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이 사업자를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선정해야 돼요. 그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선정하는 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사로 잡아가면 돼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자를 갖다가 선정한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사업자겠죠. 자,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요. 이거 신설된 조문이에요.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별표 쳐놓고. 기업형 임대주택의 사업자 선정 시점, 관리처분 인가 후, 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시행 인가 후, 사업시행 인가 후에 사업자 선정하자. 살림을 해라 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때려 부셔야지 망치가.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관리처분 계획의 일반적 기준, 원칙적으로 이제 이게 규모라든지 토지 규모, 면적, 이용 사항, 환경 모두 종합적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고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되죠. 원칙, 환지 방식에 있어 적용한지 원칙인데. 자, 그런데 요게 이제 관리처분을 갖다가 하다 보면 원칙은 1주택 공급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정해서 공급하는데 1주택 공급의 원칙인데 이 예외적으로 요게 이제 우리 조례로 정하는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조례, 조소 이렇게 되죠?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소. 몇 주택도 주고 몇 주택도 주니까 옳지. 2주택도 주고 3주택을 2번씩이나 주니까 3주택을 2번씩이나 이렇게 주니까 줬어 이렇게 가는 거죠. 좀 기억나요? 너무 무리한 질문을 하는 건가? 지난주 배웠던 건데 일주일 하루만 우리는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리는데. 자, 여기 이제 2주택까지 공급한다 하는데요. 요거 이제 특히 소유한 주택 수만 공급한다 해서 중요한 게 이제 저기 과밀 억제권 얘기 아니다. 천안시를 좀 떠올리자 그랬고, 여기 재건축 사업 할 때 세 채 가지고 있다, 5채 가지고 있다 하면 다 받아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자, 2주택 공급하자 하는 것은 가격 범위에서 6억짜리다 하면 2억짜리 하나, 4억짜리 하나 받고 전용면적 면적 범위에서 60평이었다. 예전 토지 건축물에 있어서의 주택에 있어서의 이 전용면적이 60평이었다 하면 뭐 15평 하나, 45평 하나 받자 이렇게 해서 2주택까지 받아낼 수 있죠. 근데 이제 포인트가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반드시 전용면적 얼마 이하로 한 채를 받아줘야 되냐면 60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면서 요것만 전매 제한에 걸려요. 전매 제한 얼마? 3년. 옳지. 전매 제한 3년. 공부하셨네. 그지? 공부하셨구만. 3년. 자, 3주택 공급하자, 3주택 공급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3주택 공급하자. 여기에서는 몇 번째 사업에서 그렇지? 옳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다 가구가 나와요. 다 세대가 나와요. 옳지. 다가구주택. 여기서는 임대주택을 다가구주택이라는 얘기는 원룸형 임대주택을 갖다가 아무튼 짓고서 사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임대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세 채까지 공급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 취지 자체가. 자, 그 다음에 3주택 공급하자 하는 내용이 과밀 억제권역에 이렇게 됩니다. 수도권에 이제 떠올려야 돼요. 과밀 억제권역이. 과밀 억제권역이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과밀 억제권역에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어야 돼요. 투기 과열지구. 고양시 떠올리자 그랬죠. 여기는 고양시 떠올려야 돼.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 곳이다. 아닌 곳에서는 주택 세 번째 사업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3주택까지 공급한다. 이게. 자, 요걸 과밀 억제권역이면서 투기 과열지구 아니어야 된다. 대표적인 게 요걸 이제 우리 고양시 한번 잡자. 고양시 행신동에서 주택을 세 채 가지고 있다. 세 채까지 받는다. 5채 가지고 있다. 갑이 재건축 사업 할 때 세 채까지 받는다. 10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3주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거기 5번에 보면은 1번에 2인 이상 1토지를 공유, 빗줄 그어놓고 2인 이상 1토지 공유, 빗줄. 1토지에 동그라미. 이걸 1주택 공유로 고치면 원칙으로 가버립니다. 1주택 공급으로 가죠. 1토지 동그라미 치고 시도 조례로 주택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2번은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주택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우리 천안시 떠올려야 돼요. 천안시에서 한다. 재건축 사업 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세 채 가지고 있다면 갑이 세 채 다 받는다. 이런데요. 자, 3번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에 밑줄 그어놓고 가격 앞에는 관용적으로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 꼭 걸려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가격 밑줄 그어 동그라미 1번.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범위, 주거 전용면적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 가격 범위에서 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 공급할 수 있다. 2주택 동그라미 딱 치고. 자, 4번에 위에서 그 1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돼요. 85제곱미터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정답이고 5번은 거기에서 1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곳은 이제 3년간 전매 제한을 받게 되어진다. 뭐 상속은 괜찮습니다. 상속은 제외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를 한번 보냐면 8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올라간 프린트물에 8번 문제. 자, 8번의 관리처분 인가 및 그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조사관 인가 해가지고 조사관 인가 해서 조사관 인가 관리처분 인가예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다. 자, 관리처분 인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관리처분, 권리배분 계획을 작성하는 거죠. 요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받는 거예요. 인가 받는 거. 이렇게 들어주고 도장 찍고 오픈시키는 틀로 간다. 이렇게. 자, 오픈시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자, 한번 봅시다. 뭐 여기에서 나온 거죠. 1번, 8번 들어갔어요. 8번에 1번.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밑줄 그어놓고 공람 밑줄 그어요. 우리 기사에서만 14일, 기본계획 공람과 사업시행 계획 공람에서만 14일 나오고 나머지 무조건 30일 가자.
2번 관리처분계 위임가 후 민법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자, 3번은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 철거하자. 기존 건축물 철거하자 밑줄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금지대와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 동의 및 허가를 얻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없고 시장문수 허가를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죠. 관리처분 인가 전이라도 계획 인가 전이라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는 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있다. 예외적인 경우. 자, 5번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도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대해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여기에 이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가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죠.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은 때라 하더라도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가 되어집니다. 있다가 되어지겠죠. 원칙은 없는 거지만 이렇게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죠. 그런 내용이 있고. 자, 5번이 틀렸고. 자, 9번 중고인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 중고인가. 자, 관리처분 인가 후에 이제 건물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가 이렇게 쫙 들어와 있죠. 아파트가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고인가 떨어져요. 중고인가가 누가 중고인가 한다? 중고인가권자가 시장문수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시장문수다. 자, 그러면 시장문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렇게 중고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중고인가 후에 표시적인 원칙에 의해서 일단 공사완료 공고를 해야 되겠죠. 공사완료 공고, 공사완료 고시한다 또는 공고한다 이런 말이 이제 다 걸리는데, 근데 시장문수가 사업시행자다 이렇게 되어지면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중고인가 받자 하면 틀리지. 자기가 중고인가권자니까 그냥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느냐? 틀린 문장 고르기 위해서 시장문수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중고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뜨면 안 되지. 시장문수가 아닌 시행자가 공사 완료했을 때 시장문수 중고인가 받는 거고, 시장문수인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그냥 다 끝났다 해서 오픈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사 등 그중에서 꼭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와요. L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요건 국가기관이거든. 정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여자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공사 끝나고 나서 중공인가 받는다. 좀 어색하죠. 정부기관이. 그래서 자체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시장문수에게 통보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1번의 시장문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문수가 아니니까 아닌에 미치고요. 아닌이 중요한 거예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중고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고인가를 받자 밑줄 그어놓고 시장문수 중고인가 맞죠? 자, 2번의 시장문수인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공사완료 고시 밑줄 그어줘. 맞죠? 네. 인가권자가 바로 이제 사업시행자가 됐을 때는 이렇게 고시하자.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사 등 해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인가받는 게 아니에요. 자체 처리하죠? 타 법률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자체 처리하고 그리고 시장문수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고, 해답란을 한번 볼까요? 해답란을 보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사 등입니다. 법적으로는 주택공사 등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시험 문제 뜨면은 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떠요. 자,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주택공사 등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장문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해설란을 보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어. 말 안 하려면 하지 마. 나도 안 할거니까. 참 누가 깎아본가 봐요. 말 않고 2시까지 있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고 4번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과연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 할 수 있다. 항상 예외는 존재하는 거니까. 자, 5번에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유권 이전해야죠. 이런 소유권 이전 고시예요. 이제 요 내용이요. 공사완료 고시에 준공인가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여기에 소유권 이전 고시하다 이런 말, 소유권 이전하자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지체 없이죠. 준공인가 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이렇게 지체 없이 이제 대토 작업을 거쳐서 대지 확정 측량과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하자 이 내용.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딱 걸리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13번.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번. 여기 바로 이제 인철인의 참고문 이렇게 되죠. 인철인의 참고문. 이미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건축물인데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겠다. 인철인의 참고문에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숨었다. 숨은 조작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으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 안 받는다 하면 무조건 맞는 내용들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1번에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건폐율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해당 용도지가 맞죠? 2번도 맞고 3번 철도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철도 관련 시설입니다.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이라든지 건축선 적용하지 않겠다. 맞는 내용이죠? 건축법 적용하지 않으니까. 4번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해당 용도 지역 등의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해버리면 틀려요. 그런 거 안 받아요. 건축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한가운데에 들어오는 거죠. 자, 4번이 틀렸고 자, 5번은 공장 용도의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있죠. 이건 건축법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간이 창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밑줄 그어놓고 창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어요. 맞죠? 자, 대선 한번 가보겠습니다. 14번. 자, 우리 대선도 건축행위에 해당이 된다. OX. X. 건축이라 하면 뭘 건축이라 한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되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건축행위지? 대수는 말 그대로 크게 수선하는 거예요. 건축행위가 아니야. 그러면 시험 문제가 건축법령상 건축이라 하면 대수선, 용도 변경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OX. X. 용도 변경 그냥 용도 변경이에요. 건축행위가 아니라고. 대수는 그냥 대수선이야. 크게 수선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이제 허가받자 이렇게 되어지죠. 원칙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경미한 이 건축물의 대수선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원칙은 대수선이 허가 대상이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전에는 대수선할 때는 신고였어요. 근데 법이 개정됐다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대상으로. 그 말 이해해? 뭔 말인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이거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건축물의 대수선 요거 이제 신고하고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 어제 뭐에 있었어요? 세포 특강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자, 거기 보면 1번에 내력벽을 증설해체하는 행위 대수선이죠? 그 다음에 그 벽면적, 내력벽 면적이에요.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행위. 맞죠? 자, 2번은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뭐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행위들. 대수선에 해당이 돼요. 그죠? 자, 3번 한옥의 경우 석가래를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하는 거. 석가래는 제외한다. 이게 기출문제요. 석가래 제외한다. 석가래는 대수선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자, 요건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주계단이죠. 주계단. 자, 옥외피난 계단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자, 주계단 등을 증설해체하는 것들, 수선 변경하는 것들.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 변경하는 거죠. 물론 탐장 포함한다. 제외한다 하면 안 되고. 자, 15번 한번 봅시다. 건축신고사. 건축신고는 뭐하고 똑같다? 간첩신고하고 똑같다. 간첩신고는 바로 한다. 관자놀이가 이상해야지. 그놈을 잡아다가 대수를 2번 해요. 군부대에서도 한 번 하고 수선에만 해당되는 또 대수다 해서. 잡아놓고 보니까 이름이 먼저 밝혀지지. 이름이 뭐야? 백삼표라는 공산당이요.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음맥 기분이 좋으니까 이사 가야지. 200, 400 이렇게 걸리죠. 창고 축사.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은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증축, 개축, 재축 뭐 이런 거죠. 70제곱미터니까 85제곱미터 해당이 되네. 네, 맞죠? 자, 2번에 농림지역 밑줄 그어놓고 시골이에요. 관자놀이입니다. 이상하다.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니까 맞죠? 이거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죠. 관자놀이가 이상하다. 시골에서. 자, 3번이 연면적 합계가 95제곱미터. 연면적 합계 103표라는 공산당이요. 건축물은 건축입니다. 자, 이거는 어느 지역이든지 도시지역이든 도시지역이 아니든지 간에 해당사항 없어요. 무조건 신고사항이다. 103표. 높이 2m로 중축 들어가는 거 신고사항이죠? 신고 대상입니다. 자, 5번 관리지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표현이 돼요.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한번 손으로 한번 가려놓고 보면 이걸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손으로 가려놓고 보면 관자놀이가 이상하자.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고 1층인 건축물은 건축은 신고 대상인데 문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준도시적으로 보는 거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건 허가 대상 이렇게 써놓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네 멋대로 이제 하면 안 돼. 원래 신고라는 것 자체는 접수음이거든요.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준에 맞는 이런 서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자, 그래서 이제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렸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더 풀어보고 마지막 교시 때 질문 받겠습니다. 자, 오늘 건축법 테스트 들어갑니다. 너나 들어가라 이런 거 아니지? 자, 139쪽 139. 들어가기 싫어?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자, 공용건축물의 특례 이렇게 나오죠. 공용건축물의 특례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 먼저 한번 볼 거예요. 간단하게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상가 건물을 하나 지켰다 그랬어요. 갑이라는 자가. 이 갑을 뭐라고 그러죠? 왜? 건축공사 발주하는 자 뭐라고 그랬어? 맨날 처음이야. 맨날 처음. 징그러. 건축주. 자, 건축주는 허가 받죠?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습니다. 착공하죠? 몇 년 내 착공하는 거요? 1년. 옳지. 1년 내 착공해야 돼? 1년 내 착공 안 하면 반드시 안 하면 절대 취소사유입니다. 필요적 취소사유죠.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필요적 취소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지죠. 신고도 마찬가지. 1년 내 착공, 1년 연장 가능하다. 준공을 하게 되어지면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다 지어지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승인을 받는 거죠. 서울에서 특별시장한테 허가를 받았다면 특별시장이 사용 승인권자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되어지면 구청장이 바로 사용 승인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허가권자가 여기에 나오는 이 허가권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죠? 이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 가요?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와 이 사용 승인권자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이
여기서 허가를 받고 여기에 동대문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고 동대문 구청장한테 사용 승인을 받으면 돼요. 서울특별시장한테 허가를 받았다면 서울특별시장한테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가요? 근데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 내포 신도시에 홍성군에 들어오는 내포 신도시에 들어오는 도청사예요. 도청사. 충남도청사를. 충남도청사를 지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허가권자가 누가 되어지냐면 홍성군수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홍성군수. 그러면 여기 사용승인권자도 누가 되냐면 홍성군수가 되어지죠. 자, 지금 내포 신도시에 충남도청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공용건축물이. 이 공용건축물을 지을 때는 충청남도라는 지방자치단체는 허가권자와 홍성군수와 협의가 이루어져 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가요? 그런데 이게 준공이 딱 되어져 버리면 이게 다 공사가 완료되면 도청사가 들어왔어요. 이게 도청사 다 지어지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도청사를 짓게 되어지면 다 지어지면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치면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면 틀려버립니다. 이 절차가 없어요. 이 절차가. 다 지어지면 통보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 이해가요? 제가 지금 중요한 점? 여기에서는 협의 거치면 틀려버려요. 이게. 여기는 이 절차가 없다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1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밑줄 긋고 공용건축물이라고 딱 써요. 이자가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이 건축물을 건축 대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 설계도서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닫고와 관계서류. 관계서류에 밑줄 그어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 동그라미 두 번 칩니다. 협의 동그라미 두 번 쳤어요. 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 커요.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요 내용이에요. 홍성군수하고 지금 충청남도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가 이루어지면 뭐 하는 거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내용 됐어요? 자, 동그라미 2번. 위에서와 같이 허가권자와 협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2번 밑줄 그어야 돼요. 허가권자와 협의한 건축물 밑줄 그어놓고 공용건축물 한 번 더 써놓습니다. 이 공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다만 동그라미 치고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통보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따라서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공용건축물이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치면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본다고 틀려요. 이 말 이해 가요? 이 절차가 아예 없어요. 그냥 통보해버리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됩니다. 모든 감리서부터 모든 것 등을 자체 감리합니다. 자, 건축 절차 보겠습니다. 자, 1번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부분 밑줄 거예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설계는 동그라미 치고. 자, 그러면 설계는 무조건 누가 해야 된다? 건축사가 해야 된다. 즉 허가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 리모델링 건축물 모두 다 건축사가 설계해야 됩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개축, 재축입니다. 밑줄 그어요. 증개제죠. 자, 소규모의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뜯어 고친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면 되겠죠. 자, 경미한 대손 밑줄 그어요. 등의 행위는 건축사가 설계할 의무는 없다.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밑줄 그었습니다. 자, 또한 표준설계도서나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 밑줄 그어요. 표준설계도서 밑줄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내려보내는 이 표준설계 도면입니다. 자,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 밑줄 그어놓고 여기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설계를 배제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따라서 표준설계 도면으로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건축사가 설계해야 한다면 틀려요. 자, 그 부분에 85제곱미터 미만 그 부분에 별표 표준설계도서하고 특수공법 적용한 설계도서 별표 쳐요. 건축사 설계 배제한다는 거.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자,
거기에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건축물의 철거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착공 전 신고라고 딱 써요. 착공 전 신고라고 써놓습니다. 착공 전 신고라고 한번 써요. 착공 전 신고. 자, 여기 봐요. 제 설명 드려야 돼. 제 설명. 설명 안 들으면 안 돼. 나 설명 한번 듣고 제대로 딱 읽고 이해하고 시험장 가면 되지. 그까이 넘어가. 설명 안 들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왜 어찌냐고. 잘 봐요. 자, 우리가 건축법이 됐든지 주택법이 됐든지 착공할 때는 반드시 오늘 착공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오늘 착공합니다 해서 이렇게 착공신고라는 게 있어요. 착공신고 또는 착공 전 신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착공 전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한다. 자,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착공하잖아요. 그러면 오늘까지만 신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건축법이 됐든지 주택법이 됐든지 뭐 하려고 이렇게 신고하는 거냐 하는 거야. 이건 통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건축 통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가 착공에 들어갔다 하면 지금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게 6만 세대인데 현재 착공에 들어간 게 4만 세대다. 따라서 2년 후에 전세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이 가능해요. 통계 잡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전부 다 잡힙니다. 이거. 지금 건축공사가 너무나 활발하게 진행이 되니까 경제가 조금 살아날 분위기가 좀 있다라든지 침체기 있다든지 이걸 바로 잡아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오늘 착공하면 오늘까지만 신고하면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시험 문제가 자 건축주는 이 건축물에 착공을 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신고하자. 착공 신고하자 이 말이 떠. 이렇게 뜨면 틀리는 거야. 다시 오늘 착공하면 오늘까지만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착공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신고하면 틀리는 말이야.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왜 이 지문이 뜨느냐 하는 거야. 설명 잘 들어야지. 안 들으면 나 몰라. 몇 번 얘기해도 또 이어지나 이게. 처음에 건축법이 만들어져서 90년까지 그래. 90년 이전까지는 건축허가를 어떤 건축허가를 받는 게 맞냐면 일단 나대지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많았어요. 이런 게 많았는데 90년에 딱 올라오면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이 건축물을 밀어버리고 새 건물 짓는 게 많아져요. 이게 90년, 시점이 90년입니다. 그래서 90년이어서 이 시점이 90년이기 때문에 91년도에 어떤 조문이 생기냐면 91년에 법조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조문이 생겨요. 91년도에 하나 생기는 법조문이 생기는데 이 법조문이 뭐냐면 바로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을 밀어버리려면 철거하려면 철거 신고해라 이 내용이 생깁니다. 철거 신고와 멸시 신고라는 이 법조문이 생겨요.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러면 철거 신고는 이게 반드시 꼭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철거 예정일로부터 시작해서 철거 예정일입니다. 철거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신고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왜 철거하는 날까지 신고하면 되지? 철거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신고하느냐 하는 거야. 대장 정리해야지. 대장도 정리하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고. 건축물 대장도 있고 정리 들어가야 된다고. 사망신고 들어가줘야 돼. 사람도 죽으면 사망신고 해줘야 돼요. 근데 건축물 죽으면 사망신고 해야죠. 똑같이. 그래서 7일 전까지요. 내용 이해 가요? 네. 철거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철거 신고를 반드시 끝내줘야 돼. 그런데 멸시신고 보세요. 멸시신고. 이 멸시신고는 멸실 후 신고 들어가게 해서 멸실 전에 신고해야 돼. 좀 생각 좀 해봐. 멸실 전에 신고하면 내 건물이 7월 15일부로 무너질 예정입니다. 뭔 말이야? 아마 그때도 별 다른 약속이 없으면 그 다음날 무너질 거예요. 멸실 후지. 멸실 후에 30일 이내에 신고 들어가는 거야. 이 조문이 무척 중요한 조문이에요. 91년도에 생깁니다. 그 전에는 이게 철거하고 짓는 게 없었어. 그런데 이때 철거 신고할 때
착공을 내년 이맘때 할 겁니다 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별달리 착공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서 7일 전 신고가 나오니까 이걸 여기다 붙여버린다고. 여기다 붙여버리면 안 돼. 구분할 수 있겠어요? 착공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신고하자면 안 된다니까 착공 전에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착공한다면 오늘까지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철거 신고는 7일 전까지 신고야. 자, 그 다음에 동글배기 3번. 건축주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나 건축사 밑줄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밑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 자, 밑줄 그었어요? 결론적으로 일단 공사감리자도 건축사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자, 공사감리자 지정한 때에는 공사 시공자 본인 자, 이 부분 밑줄 그어요. 공사 시공자 본인 계열 회사를 감리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밑줄 그어 놓습니다. 업무의 독립성 때문에 그렇겠죠? 현대건설 회사가 짓는데 현대건설 계열 회사를 갖다 감리자로 지정하면 어떡하냐고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예. 명확한 책임의 범위, 업무의 독립성 강화 이걸 묻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공사감리자는 네모 딱 엮어보고 감리 일지를 기록 유지하고 감리 중간 보고서 밑줄, 감리 완료 보고서 밑줄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에게 네모 제출해야 하며 밑줄 그어요. 공사 감리자는 감리 보고서가 나오면 이 감리 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건축주에게 제출하죠. 꼭 잡아야 돼. 이걸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이거 바꾼다고. 어디가 틀렸는지 안 나오는 거야. 막 아무리 읽어도. 자, 감리자는 누가 지정하느냐면 건축주가 지정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내가 지금 상가 건물 5층을 짓는다고 해봐. 내가 그러면 설계도면을 건축 설계사를 갖다가 찾아가서 설계도면 빼야 돼. 그리고 감리자는 누가 지정하냐면 여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해 주는 게 아니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지정해야 돼. 감리자를. 내용 이해 가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따라서 감리한 내용 모두 누구한테 제출해야 되냐면 내가 나한테 제출해야 된다고. 나한테. 이걸 갖다가 시장군수 제출하면 안 돼. 이거 참 들어오기도 힘드는데 누가 참 놔둬. 저것도 살라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봐. 그러면 건축주가 이제 이거 제출을 받았지. 그러면 건축주는 두 번째 줄 봐요.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주는 네모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이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 밑줄 그어놓고 허가권자에 네모 딱 엮어놓고 감리 보고서 등을 갖다가 누가 허가권자한테 제출해? 건축주가 자기가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해 좀 해주고. 자, 5번을 보면 건축주가 네모 딱 엮고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자, 밑줄 그어요. 허가권자에게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밑줄 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해. 건축주가 하는 거 조심해야 돼. 다 지어지면 이제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얘 사용 승인 신청한다. 이 내용이요. 자,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140쪽을 한번 넘어가 보면 140쪽에 6번. 자,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 동그라미 딱 치고 설계 도수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실시하고, 자,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 없이 바로 사용 승인서 바로 내줍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각종 이제 문해유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은 검사 없이 바로 내주겠다. 이런 내용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다면, 아 잠깐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사용 승인은 며칠 내 떨어지는 거냐? 검사가 떨어지고 나서 사용 승인서 교부가 며칠 내 떨어지는다?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가 교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고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밑에 나와. 자, 동그라미 7번 가보겠습니다. 자,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밑줄 긋습니다. 아, 이거 중요하다. 사용 승인서 받고 중공검사 받고 나서 사용해라 이 말이야. 그죠?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 예외야. 거기에서 앞에서 딱 묶어놓고 예외 이렇게 써놔야지. 하이픈 나오죠? 딱 묶어놓고 예외. 자, 허가권자가 7일 이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쭉 밑줄 그어요. 자, 원래 7일 이내 교부를 해야 되는데 7일 이내 미교부가 된다. 7일 이내 교부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 7일 이내 교부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용할 수 있어요.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의 제출 및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한 임시 사용 승인이다. 임시 사용 승인 밑줄 그어놓고 임시 사용 승인. 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엄동설안에 엄동설안에 건축공사가 완공이 됐다, 준공이 됐다. 이거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이 조경이 아직 안 됐는데 조경 기준에 이 미달하다 보니까 사용 승인이 안 떨어진다고. 조경하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 4월달 16일까지는 조경해 놓을 거니까 임시 사용 승인 좀 해주십시오 해서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임시 사용 승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 원칙은 7일 이내 교부가 되면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 건축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그런데 자, 이게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사유가 나와. 첫 번째가 7일 이내 교부가 안 됐을 때는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에 사용승인 신청은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면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OX. X야. 이것만 되어지 버리면 사용할 수 있다니까. 이 두 개가 다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니까. 둘 다 충족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내용 이해 가요? 안 되면 이거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 두 가지 사유라니까. 이게 두 가지 사유. 이 두 가지 사유를 모두 다 충족시켜야 되는 건 아니고 둘 중 하나만, 즉 다시 말해 7일 이내 교부가 안 되면 그냥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임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 2년 잡아주셔야 돼요. 2년 동그라미 치고 별표. 2년이 딱 3번 나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 2년이 첫 번째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건축허가 제한에서 나와요.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 2년이야. 2년. 물론 1년 연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전 결정을 받고 나서 허가 신청까지가 2년입니다. 사전 결정을 통보받고 나서 건축허가 신청까지가 2년이네요. 자, 그 다음에 2년짜리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임시 사용 승인에서 2년이 나와요. 2년짜리 3번 나옵니다. 이 3년은 진짜 중요한 년이요. 꼭 잡아야 돼요. 아, 중요한 년이다. 2년에서 3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면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자, 8번 옆에다가 써놓습니다. 뭐라고 써놓냐면 의제효라고 써놓습니다. 의제효, 집중효라고 한번 써놓죠. 자, 본질은 다른 거라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주어서 하나의 행정처분에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의제효 또는 집중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8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만 좀 하자고.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 설비의 준공검사, 배설비 준공검사 밑줄 긋고, 그 다음에 공간정보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 신청. 자, 변동사항,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 신청 밑줄.
그 다음에 밑에 줄의 끝에 승강기 완성 검사 밑줄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이렇게 되어져요. 자,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 잠깐만. 별도로 받아야 한다면 틀려버린다. 이 시험 문제가 별도로 받아야 한다면 틀린다는 거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봐봐. 우리가 여기 임야에 또는 이 논밭에 이 농어가 주택이나 펜션을 하나 짓겠다 했을 때, 만약에 이제 규모가 좀 커가지고, 허가를 받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허가를 받는다 한번 해보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 딴 건드리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 그 다음에 농지가 전용되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보자. 그 다음에 무슨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보자. 하천 조명 허가를 받은 걸로 보자. 도로 조명 허가를 받은 걸로 보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있어. 이렇게 떨어져. 어디를 가다 보니까 우리 여기에서 시내에서 건물 지을 때도 마찬가지야. 펜스 딱 쳐놓고 이 펜스가 어디까지 왔냐면 도로까지 조명을 한 경우들이 있어요. 펜스가 도로 절반 정도 조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펜스 딱 쳐가지고. 그러게 바로 이거야. 건축가 딱 떨어져 버리면 그 도로 조명 허가를 받은 걸로 보자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걸 개별적으로 받다 보면 건축물을 언제 짓냐고. 이 건축허가 하나의 행정처분에 이 본질은 다른 거라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주어서 모두 다 허가 처리를 해버리는데 이런 걸 의제유라 그래. 집중유라 그래. 내용 이해가요? 이거 하나하나 다 받으려면 어떡하냐고. 시간이 너무 걸리지. 그러면 여기 이제 준공이 됐다면 여기에 이제 배수 설비라든지 또는 승강기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면 승강기 사용하려면 원래 승강기 완성검사를 받고 나서 이 버튼을 눌러야 돼요. 사용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이걸 갖다가 사용승인 받도록 하면 언제 이걸 갖다 건축물을 사용하냐고. 자, 그래서 사용승인이 딱 떨어져 버리면 그런 것들 모두 다 뭐한 것으로 봐버리겠다. 일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겠다. 이런 내용, 각종 인허가를 받은 걸로 보겠다. 내용 이해가요? 네. 자, 그 다음에 보면 동그라미 9번과 10번 딱 묶어놓고 동그라미 9번과 10번 묶어요.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딱 써놓습니다.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딱 써놔요. 안전관리 예치금 이렇게 써놓고 자,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보증금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래서 총 사업비의 개발행위 허가할 때 20%를 예치하자 이렇게 나오지. 여기에서는 안전관리 예치금이 1%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를 잘 봐. 설명 잘 듣고 이해 한번 하고 딱 지문 읽으면 됩니다. 이게 왜 나왔는가를 좀 보자고. 제가 설명 잘 해야 돼. 그냥 마구잡이로 읽고서 이으려면 이거죠 이게. 옛날을 좀 생각해봐. 지금은 이런 건물 없어요. 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더라도 어떤 게 있었냐면, 요 조문이 생겨난 게 얼마 안 돼 또. 이런 게 있어. 어디 가다 보면 흉물스럽게 이렇게 골조공사만 딱 한 상태에서 건축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골조공사 이렇게. 우리가 참 이게 법 공부를 갖다가 공법 공부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이걸 악용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웬만큼 말해야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막 알아버리면 문제가 심각해. 이 악덕 건축업자가 있어.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닌데 소수 몇 명이 그렇습니다. 악덕 건축업자들이 이 땅을 갖다가 돈 한 푼 없이 이걸 매입을 한다고. 대출 뭐 금융기관, 그 다음에 제2금융권 할 것도 없이 사채까지 다 받아. 그 다음에 주변 친인척들까지 전부 다 피해를 줍니다.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전화해가지고 나 믿지? 나 믿지 하는 사람 진짜 믿으면 안 돼. 믿지 않은 사람은. 자, 그래가지고 골조공사를 딱 해. 그래가지고 이 맥심으로 다 뽑아내버려 이게. 돈을 그 이상 막 대출을 받습니다. 또는 돈을 꾼다고 막 사채업자까지도 돈을 꾸고 나서 골조공사 딱 2층 올리고 나서 도망가 버려. 어디로 도망가느냐?
홍콩으로 도망가. 마카오 쪽으로. 가가지고 마카오 쪽에 가서 이거 한다고 땡기는 거예요. 디리디리디리 체리 3개 쫙 걸렸네. 500원 나왔다. 뭐 이런 거. 그걸 한다니까. 그걸 안 하겠어? 편한데. 누가 이거 찍고 있어 이거. 그래서 흉물스럽게 1층, 2층 골조공사만 드러내고 이렇게 방치된 건축물이 많았어. 안 되겠다. 건축법에서 보완을 합니다.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만들자 해서 이게 100억 공사다 하면 1%에 해당이 되는 1억을 예치해야 돼. 그러면 1억을 예치하면 이런 상태가 만약에 벌어지면 이걸로 해서 원상복구 딱 들어가 버린다고 밀어버려요. 그래서 이 조문이 생기고 나서 이런 건축물은 지금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10번 갑니다. 허가권자는 밑줄 긋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규모가 좀 크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밑줄 긋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밑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밑줄 가로 열고 이거 시험 문제 안 떴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도 1% 예치한다면 틀려버립니다. 밑줄 긋고 별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는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밑줄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밑줄 거는 1% 동그라미 쳐요. 10%로 고치면 안 됩니다. 별표 치고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안전관리 예치금 몇 퍼센트? 1%. 예치하자. 자, 그 밑에 양가로 4번 갑니다. 건축물의 철거 신고 등. 자, 요게 이제 91년도에 생기는 법조문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자, 1번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자,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밑줄 긋고 별표 쳐요. 자, 허가권자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허가권자에게 신고 동그라미 딱 치고 며칠 전까지? 옳지. 철거 신고는 며칠 전까지? 옳지.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자. 자, 2번 갑니다. 2번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 자, 멸실 후 30일 이내 밑줄 긋고 신고해야 됩니다. 자, 신고해야 한다. 밑줄 긋고 별표 쳐요. 자,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써놔. 철거 신고 써놓고 동그라미 2번은 멸실 신고라고 딱 써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철거 신고, 동그라미 2번이 멸실 신고. 자, 나머지 3 이거 보지 마세요. 자, 문제풀이에서 제가 볼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42쪽 용도 변경 들어갑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갈 겁니다.